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정원창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OBS 라디오는 99.9, 수요일은 금쪽 같은 내 통장 999, 저는 순도 99.9 골드 정원창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가계부 계획 세우기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사실 가계부다 하면은 아니 우리 집 상황을 어찌 알고 굉장히 가계부는 뭔가 콩나물, 두부, 한모 이런 거 세부적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니 뭘 알고 계획을 세워주신다는 거지? 그래서 의아하기도 하면서 더 네. 궁금해지는 주제 같아요. 네. 오늘 동키분들과 함께 나눌 얘기는 우리가 가계부를 쓸 때 네. 수익과 지출 이렇게 단순하게 돈의 흐름이 아닌 계획도 같이 세우고 작성을 해야지만 효율적이다라는 얘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뿐이 아니라 네. 가계부 자체 계획을 세워야 된다. 궁금해지는데 그럼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핵심 포인트, 계획을 세워 가계부를 준비해 보자. 네, 계획을 세워서 가계부를 준비해 보자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뭘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일단 첫 번째, 우리 집 가정경제의 자산과 부채의 비중을 점검을 해보자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자산 대비 부채가 너무 과하지 않을지를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혹시라도 부채의 비율이 높거나 이자가 높은 악성 대출이라면 저축이나 투자보다는 대출 상환, 그러니까 빚을부터 갚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빚을 갚는데 우선 순위를 둬야 된다. 저축이나 투자보다는. 자, 빚이 일단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 같고, 그래서 빚이 너무 많거나 대출 이자가 높다면 네. 저축이나 투자보다는 빚부터 갚아라.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물론 저축이 중요하긴 하지만 네. 빚이 많으면 중간에 유지를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저축도 내가 계획한 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네. 대출 상환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많다 그러면 우리가 잘 세워놓은 저축 계획도 무너질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냉정하게 한번 일단은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준비해야 될 부분들은 수익과 지출을 점검해서 그 균형을 올바르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이들의 학자금, 그리고 내 집 마련에 대한 목표, 그리고 아이들의 독립, 그리고 부부의 노후 생활처럼 우리 가족이 평생 살아가면서 재무 목표라는 것이 있어요. 네. 그 목적에 맞게 저축이나 투자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은 불필요한 지출이나 과한 지출 항목이 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것이 그 다음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이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자산이나 빚이 얼마나 있는지 따져서 빚이 많으면 저축이나 투자는 일단 제쳐두고 빚부터 없애라. 그 다음은 또 가족 재무 목표에 맞춰서 어떤 목돈 마련을 위해서 저축이나 투자를 하자.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 가계부를 통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속 관리를 역시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즉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수익과 지출, 금융상품의 운영 성과를 틈틈이 점검을 해 보셔야 하는데요. 네. 더 간단하고 쉽게 우리 집 가계부를 점검해 보려면 우선 현금 흐름을 잘 살펴보시면 됩니다. 네. 그 비중을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우리 집의 수입의 50%는 생활비와 같은 소비성 지출로 쓰고 있다라고 하면 나머지 50%는 다시 다양한 목적을 위한 저축이나 대출 상환, 이러한 부분들로 비중을 좀 두셔서 조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생활비로 쓰고 남은 금액의 20% 정도쯤은 저축, 그리고 남은 20% 정도쯤은 연금과 같은 장기 저축으로 준비하시는 것도 올바른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소득의 10에서 20% 정도는 연금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소득 대비 20%라고 하면 연금으로, 그리고 아주 나중에 내가 노후에 쓸 건데 그만한 비중을 쓰는 것이 맞나라고 좀 부담스러워하실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네. 그러니 개인연금으로는 소득의 한 10% 정도쯤이다 라고 네.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 놓으면 아마 그 부담은 좀 덜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그러네요. 네. 지금 당장 무언가 내 소득의 20%라고 생각하면 너무 부담인데 네. 이미 어떤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국민연금 같은 게 10%를 차지하고 있다면은 10%만 추가적으로 개인 연금으로 생각을 하면 된다. 네. 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50%의 생활비 그리고 남은 50%로 저축을 하는 데 있어서 네. 한 10% 정도쯤은 우리가 혹시 모를 의료비, 즉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이왕이면 10%를 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위험 대비를 위해 보험이 필요한 건 맞지만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보험을 준비하느냐고 아이들의 교육비나 혹은 노후를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피하셔야 되기 때문에 의료비 지출인 보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내 소득 대비 10%는 넘지 않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험료를 월 소득의 10%를 넘기지 말아라. 전문가들이 항상 강조를 해 주시는데 사실 재무 전문가, 보험 전문가 분들께서 이렇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험 준비 때문에 자녀 교육비라든지 아니면 노후 연금 같은 걸 뒷전에 두지 말아라라는 걸 항상 강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런 부분도 저희가 꼭 염두를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가계부 계획을 다시 한번 짧게 좀 정리 부탁드릴게요. 딱 비중을 외워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한 달 소득을 100으로 봤을 때 50 정도는 생활비를 포함한 지출로 쓰시고요. 나머지 50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축을 하는데요. 50 중에 저축에서 20은 아이들 교육비나 주택 마련을 위한 순수한 저축, 단기 저축으로 준비를 해주시거나 혹은 펀드와 같은 투자 목적으로 좀 쓰시는 거를 추천을 좀 드리고요. 나머지 10에서 20 정도쯤은 노후를 대비한 연금, 그리고 마지막 10% 이하로는 아프거나 다쳤을 때를 대비한 보험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비중을 최대한 맞춰가기 위해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의 가계부 현황은 아마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 저는 이런 퍼센트 같은 게 또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냥 상황 따라서 가정경제 그런 키를 준 사람의 판단에 따라서 언제나 지출과 뭐 투자, 소비, 저축 등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정말 우리가 오늘 가계부라고 해서 굉장히 뭐 세밀한 이런 항목을 살펴보는 줄 네네. 알았는데 역시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전문가의 도움으로 효율적인 가정 경제와 재무 상황을 제대로 잡아가는 걸 저희가 이제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자, 돈벌이 재무 상담소 이번에는 저희가 전문가님이 직접 상담해 주신 사연으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살 된 딸 아이를 둔 가장입니다. 그동안 장모님이 아이를 돌봐주시면서 아내가 일을 계속 해왔는데 이제는 아내가 아이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 외벌이로 돌아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내랑 머리를 맞대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뾰족한 수가 없더라고요. 앞으로 마이너스가 날 것은 확실한데 그렇다고 모아둔 돈도 크게 없고 막막하기만 하고 아내가 다시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제 수입으로만 버텨야 하는데 만만치가 않네요. 그래서 저희 집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점검받고 도움받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막막하기만 한 저희 집 상황,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자, 오늘은 아마 아이가 어린 맞벌이 가정들이 부딪히는 문제 중에 많은 가정들이 이런 걸 일반적으로 겪고 계시더라고요. 육아 때문에 외벌이가 되고 소득도 줄면서 가정 경제 이제 조금 막막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자, 이 가정은 또 어떻게 도와주셨을까요? 네. 외벌이가 된 3인 가족의 재무 상담에 관한 내용인데요. 30대 후반의 부부는 원래는 맞벌이를 하셨는데 최근 아내분이 육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신 상황이었어요. 네. 아무래도 맞벌이를 하다가 외벌이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줄어든 소득으로 고민이 좀 많으셨고요. 심지어 양가 부모님의 간헐적인 재정적인 도움을 좀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서 앞으로 좀 더 막막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무 상담을 좀 요청해 주셔서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도와드렸습니다. 네. 일단 남편분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제 본인이 모든 거를 뭔가
떠안아야 될 것 네. 같은 그런 부담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를 만났을 때도 네. 양쪽 어깨에 뭔가 무거운 짐을 네. 한가득 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었는데요. 네. 우선 전에는 두 분의 합산 소득이 월 650만 원 정도였는데 아내의 육아로 현재 남편분만 일을 하고 있는 관계로 월 소득은 500만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소득 때문에 기존에 모아두었던 목돈은 몇 개월간의 모자란 생활비로 다 충당하느라고 거의 다 소진된 그러한 상태였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을 최근에 모두 상환한 상태라서 대출 상환에 대한 부담은 다소 덜어진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젊은 부부신데 다행히 주택 관련 대출이 없는 거는 정말 다행인 상황이네요. 네네. 하지만 앞으로 이제 내 집 마련을 위한 또 담보에 대한 대출이 또 생길 수 있는데 그때를 네.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목돈을 좀 모아두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텐데 지금은 현재는 뭐 목돈을 모아둘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아니라서 상담을 요청을 해주셨고요. 네. 사연자분의 경우는 외벌이로 소득이 줄었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가정이 주택 관련 대출의 원리금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갚는 데 있어서 비용을 좀 많이 쓰고 있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이 가정의 현금 흐름을 전보다는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가정의 먼저 지출 구조, 현금 흐름을 파악을 하셨겠네요. 네, 맞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분의 소득은 월 500만 원이고요. 우선 출산 후 지출 구조를 보면은 남편분의 한 달 용돈은 150만 원인데 여기엔 차량 할부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지출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공과금, 그리고 뭐 관리비, 통신비, 뭐 생활비 모두 뭐 카드로 좀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매달 한 300만 원 정도쯤 쓰고 계셨어요. 아마 육아에도 정말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새 가족이 뭐 생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출이 좀 늘어난 그러한 상황이었고요. 네. 그리고 새 가족에 가입한 보장성 보험으로는 매달 70만 원이 지출이 되고 있었고요. 그리고 불규칙적인 본인들도 왜 나가지 모르는 그러한 지출이 약 한 30만 원까지 포함해서 매달 총 550만 원의 지출이 잡혀 있었습니다. 물론 차량 할부금도 포함됐다고 하지만은 500만 원이 소득이신데 지출이 550이면 매달 마이너스가 생기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식구가 늘다 보니 예전보다 지출은 더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남편분의 한 달 용돈 150만 원을 좀 더 줄여서 덜 써서 줄여보기로 하셨고요. 그리고 카드값 포함된 생활비 300만 원 정도쯤 쓰고 계셨는데 이 부분도 할부 비용 등을 좀 정리를 하고 꼭 필요한 소비들이 아니면 좀 아껴서 생활비도 좀 줄여보자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분 용돈과 생활비를 포함해서 한 달에 약 30만 원 정도쯤을 줄여보기로 목표를 좀 잡았고요. 그리고 뭐 공과금과 같은 그러한 어쩔 수 없는 지출들은 우리가 줄일 수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지를 하되 다만 매달 납입하는 보험료 분석 후에 조정을 거치고 나니까 월 70만 원이었던 매달 보험료가 40만 원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참 전문가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것들까지도 한번 파악을 하고 여기서 이만큼 줄이세요.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라고 조언을 주고 코칭을 해주는 게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거 내가 알아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는 거고 뭐 아낄 수 있으면 아끼는 거지. 근데 정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은 부분도 줄여지고 또 새 나가는 돈이 없다고 생각했는데도 분명히 있다는 게 저희가 돈키호테 함께 하면서 계속해서 알게 되고 있고요. 자, 어쨌든 지금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줄었고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육아에도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은 한계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역시 보험료에서 큰 비용을 줄여주셨네요. 30만 원, 보험료에서만도 30만 원이 줄었고요. 네. 다행이네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네. 나이를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3인 가족 보험료로 매달 70만 원은 너무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소득 500만 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매달 15% 정도 보험료가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70만 원이라는 보험료 중에
저축보험이나 연금과 같은 나중에 우리가 냈던 보험료가 이자가 붙어서 내가 쓸 수 있는 돈으로 올 수 있는 그러한 저축 상품이 있었으면은 그나마 괜찮았을 텐데 네. 오롯이 다 없어지는 그러한 보장성 보험료로만 70만 원이 나가고 있었다라는 게 문제였고요. 네. 거기에 더 문제는 갱신형 특약들이 매우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70만 원은 앞으로 보험료가 올라가는 일만 남아 있었다라는 상황이 좀 문제였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갱신 때마다 만약에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이 가정 경제를 알뜰살뜰 꾸리려고 내가 노력을 한 게 사실 다 허무해지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을 통해서 도와드렸는데요. 네. 부부 두 분 다 중대한 질병일 경우에 보장을 받거나 사망 시에 보장을 받는 CI 보험으로 보험료가 많이 지출되고 있었습니다. 남편분 같은 경우는 25만 원, 아내분은 19만 원에 달하는 보험료가 CI 보험으로 납입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70만 원 중에 45만 원은 중대한 질병과 사망 보장으로만 빠져나가고 있었던 부분들이라서 매우 비효율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조정을 통해서 정리를 좀 도와드렸고요. 그전에는 보장받지 못했던 질병과 그리고 수술비를 비갱신형으로 다시 준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외벌이이시니까 가장의 사망보험금도 중요했거든요. CI 보험을 좀 정리를 하면서 줄어든 가장의 CI 보험에 보장을 받고 있었던 사망보장은 딱 중요한 시기까지만 사망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정기보험으로 저렴하게 다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네. 그 사실 꽤 큰 비중의 보험료가 매달 나가고 있었는데 매달 나가는 보험료 중에 또 45만 원은 사망 보장과 정말 중대한 질병일 때만 보장받는 네. 보험에 가입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이제 잘 조정을 통해서 중요한 시기에 필요한 제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들로 구성을 다시 해주시면서 보험료는 줄여주셨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보험료 올라갈 걱정이 없게 만들어 주셨다.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드네요. 저는. 네. 더불어서 보험료만 줄어든 게 아니라 보장 범위를 좀 넓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인 남편분의 경우에 기존 보험으로는 심장 쪽 발병률이 높은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면 네. 예전에 가입한 보험은 70만 원이나 내고 있었지만 실손보험에서 병원비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네네. 하지만 조정 후에는 진단금 1,000만 원과 수술비 1,500만 원을 해서 실손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는 병원비 외에 추가적으로 2,5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조정을 통해서 도와드린 거죠. 네. 뭐 요 사항만 들어도 정말 보험 보장이 좋아졌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는데 그러면 이 사연자분의 가계부 상황은 어떻게 바뀐 건가요? 앞서 500만 원의 소득 중에 지출로 550만 원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계는 마이너스 50만 원이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저축도 맞아요. 전혀 네. 할 수 없는 그러한 가계부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하지만 앞서 생활비와 용돈을 좀 줄이고 보험료를 조정해서 약 70만 원 정도쯤의 잉여 자금이 매달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이너스 50만 원이었던 가계부가 이제는 플러스 20만 원의 가계부로 네. 바뀌었는데 여기서 조정을 통해서 보험 조정을 통해서 발생한 해지환급금으로 차량 할부금과 카드로 할부금을 내고 있었던 부분들을 상환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생한 추가적인 50만 원에 대한 지출을 또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네. 이 가계 가정은 50만 원 마이너스 상황이었는데 이제 플러스 얼마인 거죠? 70만 원이 된 거죠. 플러스 70만 원 상황으로 뒤바뀌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점검을 통해서 조정을 하면은 이렇게 조정이 되네요. 네. 참. 그러니까 이제는 저축 또 투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말하자면은 뭐 정말 투자할 여력도 너무 생기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보험 점검을 통해서 과하게 나고 있었던 보험료 지출을 좀 줄이고 네. 효율을 또 높여드렸잖아요. 네. 더불어서 마이너스였던 가계부를 다시 플러스 70만 원인 상황으로 바꿔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부부를 위해서 그리고 또 주택 마련을 위해서 충분히 지금부터라도 저축을 할 수 있는 가계부로 바꿔드린 거죠.
그러니까 정원창 전문가와 상담 이전에는 마이너스인 상황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다면 이제는 행복한 고민, 이 남은 돈을 내가 어떻게 또 뭐 자녀 교육비 등을 위한 목돈 마련에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본인들 노후를 위한 노후 연금 마련에 또 차곡차곡 모아 나가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행복한 고민이 시작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되는 말씀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고맙습니다.